순열과 조합의 차이점, 이거부터서 생각해 볼까?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의 뿌리는 곱하는 거였어.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곱셈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었잖아. 다 일일이 세는 것보다. 그치? 근데 이거를 유형별로 나눈 거야. 사건의 유형을. 그래서 나누는 기준은 순열은 순서를 구분한다. 조합은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우리 태양아, 순서를 구분한다는 말과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봐. 무슨 뜻이야? 너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 잘 얘기해야 돼. 태양아! 지금 박태양 군에게 물어본 겁니다. 정발중학교 3학년 몇 반? 6반. 3학년 6반. 박태양 군에, 5반? 너 이렇게 본인의 신변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게 되면, 예방 방역? 그런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순서를 구분한다와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봐. 무슨 얘기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꽝인데,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다. A, B, C, D, E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어.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2개의 문자를 고르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A하고 B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 근데 B하고 A를 고르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 말이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텐데 A하고 B를 고를 수도 있고 B하고 A를 고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서로 다른 것으로 세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2개다 이렇게 세는 거면은 순서를 구분한다는 뜻이야. 니네 순서가 달라진 것도 다른 것으로 세줄게. 그런 얘기야. 근데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아니야. 야, 니네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한 개. 그러면은 순서를 구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순서를 구분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는 거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순서를 구분하는 거는 순서쌍을 생각해 보면 돼. 순서쌍. 여러분 함수 배울 때 순서쌍 만든 다음에 좌표 평면에 점으로 나타내지? 그러니까 순서쌍 중에서 1,2하고 2,1이라면은 전혀 다른 점을 찍게 돼요. 그제? 근데 집합을 생각한다면 어때? 집합. 1하고 2가 원소인 집합과 2하고 1이 원소인 집합은 그게 그거잖아. 순서를 바꿔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순서를 구분하는 거면 순열이라고 그래서 기호 P를 사용을 해. P. P, 이렇게 말이야. 근데 조합, 순서에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는 C를 사용한다. C. 컨비네이션.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문자가 5개가 있다. 문자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고를 텐데요.
ACB, BAC, BCA, CAB, CBA. 그 다음에 또 ABD 이렇게 골라놓고서는 ADB, BAD, BDA, DAB, DBA, ABE 이렇게 해놓고는 AEB, BAE, BEA, EAB, EBA, CDE 그래놓고 CED, ECD, EDC. D로 시작해야 되는데. DCE, DEC, ECD, EDC.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5개에서 3개를 골랐는데 3개를 골라놓고서 또 자리를 이렇게 바꿔본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다 세면,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다 세게 되면은 그게 바로 O, P, 3 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P라는 기호는 그 내용이 5개에서 3개를 골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다.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따로따로 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게 P야, P. 근데 C는 어떻게 세겠다? 그런가 하면은 C는 이거를 몇 개로 셀 거야? 이거를 1개로 셀 거야, 1개.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여기 집합에서도 그랬잖아. 1하고 2가 원소인 집합과 2하고 1인 원소인 집합은 구분하지 않아. 그냥 너네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A, B, C가 됐던 A, C, B가 됐던 다 1개로 세겠다. 1개로. 그럼 이것도 다 1개로 세겠다. 이것도 1개로. 이것도 1개로. 그럼 이런 식으로 세게 된 거를 O, C, 3 가지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말이야. 그래서 P와 C의 차이점 먼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OP3과 OC3을 계산을 하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OP3 그러니까 OC3은 OP3을 무엇으로 나누면 같아질까? 3팩토리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6개라고 셌었잖아. P에서는 6개로 셌었는데 몇 개라고 한다? 1개라고 할 거야. 6개를 1개 이렇게. 그러니까 6으로 나눠야지. 근데 그 6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느냐? 그거를 더 생각해 보면 3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니까 6이라는 숫자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6이 나온 이유는 3팩토리얼을 계산한 것이구나. 그래서 OC3이라는 거는 OP3을 3팩으로 나눈 겁니다. 3팩.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야. 알겠어? 그래. 그럼 우선 칠판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봐. 자, 그럼 이제 지금은 OC3 이렇게 숫자로만 해봤는데 NC3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NC3 이렇게. NCR. 우선 내용적인 측면. N개에서 R개를
고른다. 그리고 끝이야, 이거는. n개에서 r개를 고른다, 끝. 순열은 그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됐어서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그게 추가가 됐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 그냥 고르면 끝이야.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그럼 NPR은 어떻게 계산했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했어. 따라서 NCR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NCR은. 근데 이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돼서 확률 통계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라도 꼭 공부를 하시오. 동그라미 컨비네이션 세모 이런 게 있으면은 세모 팩토리얼, 동그라미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팩토리얼.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분자에 있는 수가 되게끔 해줘야 컨비네이션이 되는 것이다. 컨비네이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컨비네이션으로 만든다면 뭐가 되겠어?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면 돼. 세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를 더하면은 요 위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야. 4하고 3을 더하면 7이 돼. 오, 이 모양이 되는 것이네. 그제? 그래서 동그라미는 7, 세모는 4 이래가지고 7, 컨비네이션 4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연습이었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러면은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 자, 이거는 컨비네이션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모에 있는 4와 3을 더했는데 8이 아니지. 그래서 이때는 숫자들을 좀 조작해주면 돼. 분모에 있는 걸 더해서 분자가 되게끔. 그 방법은 첫 번째, 8을 이렇게 따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8하고 7 팩토리얼을 곱하면은 8 팩토리얼이잖아. 그지? 그 8을 떼냈어. 그래 놓으니까 4하고 3을 더하면 7. 이루어졌지. 그래서 8 곱하기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말이야.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다. 5 곱하기 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 그러니까 원래는 4 팩토리얼이었는데 5를 곱해줘 버렸네. 그럼 분모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도 하나 곱해주면 또이 쌤 그지? 그럼 이제 5하고 3을 더해서 8이 됐으니까 5 곱하기 8 컨비네이션 5 이렇게도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3 팩토리얼이라고 돼 있는데 4를 곱해준 거지? 4. 그럼 이제는 4 더하기 4는 8. 땡그라미 세모. 그래가지고 4 곱하기 8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는 기호야, 기호. 계산을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룰 때는 지금처럼 분모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분자가 되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상당히 헷갈리지?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모든 문제들마다 그냥 곱하냐 나누냐 이거에만 의존해서는 다양한 복잡한 사건들을 정리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사건의 유형을 일단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냐, 다른 것으로 세는 거냐, 아니면 순서를 바꿔봐야 그냥 하나로 세는 거냐, 그걸 분류해서 기호로 먼저 표현을 해. 그리고 표현을 해놓고 나서 계산을 할 때는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한다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된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컨비네이션 계산을 하는 중인데 원칙에 따르면 이러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5C2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자. 그러면은 2팩, 5팩, 3팩 이렇게 써놓고 말이야. 2, 1, 3, 2, 1, 5, 4, 3, 2, 1 약분 그러면은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그래서 10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너무나 과정이 길어. 지금 원칙에 맞춰서 해준 거잖아. 2팩, 5팩 5에서 2를 빼면 3팩 2, 1, 3, 2, 1 이렇게요. 너무 과정이 길어. 그래서 실제로 문자가 아닌 숫자들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봐라. 분수인데 여기 2가 있어. 2가. 그럼 이거를 보고서 분모에다가 2, 1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분자는 이 5를 보고서 5, 4 이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커봐. 똑같잖아. 다를 게 없지. 이게 5팩토리얼이라서 5, 4, 3, 2,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5 다음에는 4를 써주면 돼. 숫자 하나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2가 있으니까 분모는 2, 1 이쪽에 5가 있으니까 분자는 5, 4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5, C, 3 이거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숫자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뭐라고 해야 돼? 3, 2, 1 이렇게. 그럼 여기 분자가 5가 있어. 5에서부터 곱해야 돼. 근데 이 숫자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서 4, 3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편리해. 근데 5C2하고 5C3은 어떠냐? 이 계산을 해보면 서로 같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또 얻어냈어. 5C2하고 5C3은 계산 결과가 서로 같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또 표시해 보면은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하고 같은 거다. 자,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r과 n-r을 더했는데 n이 되는 거잖아. 그럼 서로 같은 관계야. 어디 그런 걸 몇 개를 한번 적어볼까? 방금처럼 5C2하고 5C3 서로 같은 거다. 그제? 또 어떤 게 있겠어? 6C2하고 같은 거는 6C 뭐가 되겠니? 6C4 2하고 4를 더해서 6이 되니까. 또 7C3 이거는 7C 뭐하고 같겠어? 4하고 같아. 3하고 4를 더하면 7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 그럼 칠판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음. 여기 8팩이 아니라 7팩이라고 써야지. 아, 여기다가 팔을 곱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8을 곱해준 게 여기 요 8팩토리아를 8 곱하기 7팩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8을 꺼내놨지.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모아놨더니 4하고 3을 더해서 7,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뜻이야. 조합, 특히 컨비네이션에 대한 기호를 설명을 했고, 이제는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 뽑는 것으로 해결, 그런 말 써있니? 예, 그쪽을 설명을 해줄게요. 어제 순열을 공부할 때는 순열, P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문제 유형들을 먼저 공부했었지요. 이웃하게 배열한다,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또 뭐 있었냐? 교대로 배열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조합에서는 그런 유형이 없어. 유형이 없어. 다만 달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 그래서 그런 연습을 먼저 해보자. 자, 첫 번째, 뽑는 것으로 해결해. 첫 번째는 10명이서 악수를 한다. 자, 10명이 있는데 서로 악수를 한 번씩 한다면 총 몇 번을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보통은 10명 중에 한 명을 고르고 9명 중에 한 명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악수를 한 번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 2명. 그래, 2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악수 한 번은 1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악수 한 번이 이루어지려면 2명이 필요하니까 악수의 횟수는 1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법이랑 똑같을 거다.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바로 값을 계산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악수 한 번을 한다. 그러면 한 명은 10명 중에서 고르고 또 다른 사람은 9명 중에서 고르고, 그게 아니라 악수 한 번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법을 계산하자. 그렇게 말해. 그럼 이거는 어떤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은 현재 프로야구팀이 10팀이 있대. 근데 프로야구팀이 10팀이 있는데 서로 리그전을 한다면, 그러니까 리그전이라는 거는 다른 팀들과 한 게임씩을 다 한다면 총 몇 게임을 하게 되느냐? 그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몇 팀이 필요해? 2팀이 필요하지. 그지? 한 게임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10팀 중에서 2팀을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 두 번째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해볼게. 자, 원 위에 점을 6개를 내가 찍어놨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직선의 개수를 세보자.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이 6개의 점은 원의 둘레 위에 있기 때문에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치? 그런 상태야. 그럼 직선의 개수를 세겠다. 그럼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직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을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럼 같은 그림에서 이번에는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인가? 그걸 한번 세볼까? 그럼 이번에도 어떤 생각이요? 삼각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점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을 계산하면 되겠다. 굉장히 좀 신비하죠. 그래서 조합을 공부하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필요해? 뭘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난이도를 높여 봅니다. 이제 난이도를 높일 거야. 자, 봐봐. 세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려고 그래. 여기 있는 선들은 평행해. 이렇게 4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6개가 평행해. 그럼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려고 일단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평행사변형을.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니? 평행사변형을. 그치? 이런 식으로 셌을 때 총 몇 개냐? 평행사변형이. 직접 센다는 건 많이 불편하지. 직접 센다는 건. 그럼 여기서도 평행사변형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평행사변형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가 되는 선이 2개가 필요해. 그리고 비스듬하게 생긴 선이, 빗변이라고 그럴까? 빗변도 2개가 필요해. 그지? 그러니까 가로 2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줘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니까 이런 식으로 골랐다고 해볼까? 그리고 이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것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2개를 골라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야. 뽑는 것으로 해결을 해.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로 돼 있는 선 2개를 고르면 돼. 그리고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것도 6개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2개를 고르면 가로 2개, 비스듬 2개니까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치? 예.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다들 직사각형 형태가 된 상태라고 보자. 그럼 이때 직사각형의 개수. 평행사변형 개수나 직사각형 개수나 원리는 똑같겠지. 자,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때? 가로로 돼 있는 게 2개 필요하고, 그지? 세로로 돼 있는 것도 2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가로로 돼 있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가로 5개 중에 2개를 고르자. 세로로 돼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 6, 7, 7개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어때? 좀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퀴즈를 맞춰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맞춰. 자, 어떤 퀴즈를 낼 거냐면 이거를 낼 거야. 여기다가 별을 표시를 하나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긴 만드는데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몇 개일까? 이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방법을. 어디 성윤아, 문제는 이해가 되니? 네. 응, 한번 연구해봐. 그냥 직사각형을 센다면 가로가 2개, 세로 2개가 필요하니까, 그치? 2개씩 고르면 됐는데, 이제 별 모양이 있는데 저 별 모양을 포함하는 사각형 개수는 몇 개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수연이 꼼꼼하게 자대고 그리는구나. 몇 개? 응? 어디 예원이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줘볼게요. 한 3분 줄게. 3분 동안 한번 궁리해봐. 태양구는 어때? 나름대로 해봤는데 아, 뺐구나. 예, 어떤 생각인 거야? 빼는 거는? 이제 전체에서 별이 안 들어가는 데를 별이 안 들어간 걸 빼겠다? 예, 그럼 별이 안 들어간 걸 계산하는 원리는 뭐였어? 지금 별이- 6C2에서 5C라고? 그럼 정말 별이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길 바라는 거 아니야? 예. 그래?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별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가로. 가로가 2개가 필요해. 그리고 세로도 2개가 필요해. 근데 가로의 선을 구할 때 말이야. 하나, 둘. 일단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별보다 위에 있는 걸로. 그리고 가로 중에 또 하나는 별보다 밑에 있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자, 이런 식으로 가로 2개를 고른다면
두 선 사이에 별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별보다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그럼 왼쪽 오른쪽도 그렇게 별보다 왼쪽에 있는 선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별보다 오른쪽에 있는 선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요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곱해버리면 별이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돼. 이것까지 생각하는 건 좀 어려웠어? 그래서 이 4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했던 목표는 뭐냐면은 뽑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 예? 뽑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 몇 개에서 몇 개를 고르면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했던 거야. 그래,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까지 이어서 설명을 합시다. 이번에는 24쪽이 아니구나. 너네들은 책이 좀 다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는 분할과 분배 설명을 할게요. 주연이는 우선 이어서 그냥 관람해봐. 이따 문제 푸는 시간 되면 따로 설명해 줄게. 자, 우선 칠판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했으면은 이제는 분할과 분배까지 공부를 합시다. 분할과 분배.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있어. 서로 다른 6개의 문자가 있다. 근데 이거를 첫 번째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 6개의 문자가 있는데 1개, 2개, 3개 이렇게 세 덩어리를 만들려고 그래. 자, 그럼 처음에 1개는 6개 중에 1개를 고르면 되겠다. 6시 1 이렇게. 자, 그래서 6개 중에 1개를 골랐어. 그럼 그 다음 2개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돼. 그럼 마지막 3개는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고. 그치? 좀 자연스럽지 이거는. 1개, 2개, 3개 나눌 때는 처음에는 6개 중에서 1개를 고르고, 그럼 하나를 뺐어. 그럼 이제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럼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 고르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해보자. 2개, 2개, 2개.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골라. 그 다음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은 2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는 뭔가를 더 곱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이 챕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야. 1개, 2개, 3개로 나눌 때는 6시, 5시, 3시, 3 이러면 되고 그냥 끝나지. 근데 2개, 2개, 2개로 나눌 때는 6시, 4시, 2시 그리고 추가로 뭔가를 더 계산을 해야 돼. 여기는 3팩분의 1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지.
두 개를 고르라고 해가지고 A, B 골랐고 또 두 개를 고르라고 해서 C, D 그 다음에 두 개를 고르라고 해서 E, F 이렇게 골랐는데 처음에 C, D를 고르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고르고 그 다음에 E하고 F를 골랐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떠냐? 똑같은 사건이지? 그지? 똑같은 사건이야. 그러면은 이런 일은 왜 발생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래. 두 개. 개수가 아예 달랐다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세 덩어리가 통째로 자리를 받고 그래봐야 하나야. 그럼 세 덩어리가 통째로 자리를 바꾸면 하나니까 3팩토리알계를 한 개라고 계산을 해야 돼. 따라서 3팩분의 1을 추가로 곱해줘야 중복되는 것들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서 일어나는 일이야. 알겠니? 두 개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한 개, 네 개 이렇게 나누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때? 한 개, 네 개. 처음에는 6개 중에 한 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는 5개 중에 한 개를 고르고 마지막에는 4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자, 이제는 뭘 더 계산을 해야 될까? 개수가 같은 게 몇 개니? 2개지? 한 개. 그러니까 2팩분의 1을 곱해주면 돼. 2팩분의 1.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 나누기를 할 때는 개수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할까지 설명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분배를 해줘보자. 분배. 그러니까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지금처럼 3개로 나눠서, 그 다음에 A, B, C, 바구니에 담겠다. 문자 6개를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서로 다른 바구니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세 덩어리로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6개였지 문자가. 근데 이거를 세 덩어리로 만들어 놨는데 3개의 바구니에다가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계산을 해놓은 상태에다가 3팩토리알만 곱하면 배치하는 것까지 계산이 완료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6개를 세 바구니에 넣는다 그런 생각보다는 세 덩어리를 세 바구니에 배열하는 거다. 거기만 집중하면 되지. 그러면 2개로 나눈 것도 바구니에다 담을 때는 3팩토리알. 1개, 4개로 나눌 때도 바구니에다 담을 때는 3팩토리알. 이것만 추가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여기를 보고서는 막 아쉬워해. 아이, 분필 아깝게 어차피 없어지는 걸 왜 쓰셨어요? 이러고 분필 하나가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 계산을 합쳐버리면 더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나누기를 할 때는 나누기만 집중을 하고 배치를 할 때는 배치만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정리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돼 있는 계산은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법. 노란색으로 3팩토리알을 곱한 거는 서로 다른 세 바구니에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래,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용 살펴보고 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하자.